저는 입법 노동자로서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잘 챙겨서 입법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입법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선출직 공직자는 권력자라기보다는 주권자인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래서 그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주권자 시민의 뜻이 뭔가 이걸 살피면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현장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 말하는 민형배 의원. 안녕하세요. 민형배입니다. 국회에서 일합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데요. 제 지역구는 광주 광산구 을입니다.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인 빛고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지역구의 한 공원을 찾았다. 코로나 잘 이겨내고 지내셨죠? 원래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토요일이 되면 아침에 일찍 만나서 현장도 좀 가보고 우리끼리 소통도 좀 하고 서로 안부도 좀 묻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민형배 의원이 광산구 구청장 시절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온 동행공감 토요걷기 모임.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하다가 근래에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과 서로 동행하면서 현장의 문제도 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풀까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지역구 곳곳을 살피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이 시간이 민형배 의원에겐 그 어떤 활동보다도 소중하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위해 찾는 영산강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산책 중인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소통하는 민형배 의원. 여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제가 화장실 여기다 짓기로 예산은 확보가 됐고 운동기구도 저렇게 없는 데는 시골 마을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 사는데 부서졌어. 예. 저것도 정비하고 예. 화장실도 하고 예. 꾸준히 제기된 민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전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볍다. 그동안 영산강변이 지역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관심을 쏟아온 민형배 의원. 한강 같은 데는 다 해주잖아요. 이게 똑같은데 한강하고 여기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 여기가 화장실이면 신창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가동 주민들도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되니 민형배 의원님한테도 박수! 와, 가서 잘하고 오라 그 말씀이네. 그렇죠. 토요걷기 다음 행선지는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공사 현장. 이게 드디어 여기까지만 오다 멈췄잖아요. 교회 지나서 저기까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수건 사업인데 시작이 됐으니까. 제2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10여 년 넘게 피해를 호소해온 인근 주민들. 다행히 지난해 8월 민형배 의원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시야가 넓으시고 구청장님 시절부터 존경하던 분이셨는데 마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애착을 가지고 계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제가 우리 의원님께서 중앙에 가셔서 좋은 결과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형배 의원. 방범용 CCTV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인도 위 위험한 시설물은 없는지 시선 닿는 어느 곳 하나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는 뭔가 이런 일 저런 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이 새겨드려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시민들 말씀, 시민들 뜻대로, 시민들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입법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저는 이제 제 슬로건이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 갖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소통하고 입법의 소재를 확보하고 그런 그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비서관을 역임한 민영배 의원. 이후 재선 광주 광산구청장으로 임기를 마친 뒤 또 한 번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으로 활약했다. 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단행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장을 뛰어봤던 경험들이 시민들이 뭘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가 이걸 알 수 있으니까요. 비교적 여러 영역에서 일해본 경험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인생과 정치 철학에 깊은 울림을 준 인연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인간적인 휴머니스트이면서 늘 정직하게 현실과 직면하는 열정 덩어리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통령의 그 헌신과 열정을 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를 바로 세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려 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담금질한다. 다음 날 지역구의 작은 농촌마을로 향했다. 아니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예. 저 방공방첩은 아직도 있구만. 옛 시골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민영배 의원의 방문에 시끌벅적해진다. 클립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중한 역사 자원이 있는 천동마을에 민주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6억 원의 특별교부세 재정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민영배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그 민영배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마을 주민들. 여기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 이곳에 세워질 민주 커뮤니티 센터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여기는 윤상원 열사 생가가 있는 천동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어울리는 아담한 기념관 겸 전시관하고 마을 분들의 생활 편의 시설하고 이걸 동시에 해서 2층짜리로 아담하게 잘 지어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활용도 하고 그런 용도로 여기다가 민주 커뮤니티 센터 이런 이름으로 시설 하나 할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추모곡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이다. 여기가 윤상원 열사 생가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불났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많이 사라졌는데 저기 저 사진이 구청장 되고 난 윤상원 열사의 피리 부는 사진을 발굴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른바 관보의 표지 모델로 썼죠. 그때부터 이제 윤상원 열사 기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시간이 날 때면 이곳을 방문한다는 민영배 의원. 5월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자신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되면 이곳에 옵니다. 자신을 버려서 세상을 깨우치려고 하는 빛나는 그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여기는 살아 숨쉬는 곳이어서 공간은 좁고 초라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뿜어나오는 인간적인 매력, 역사적 가치 이런 것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자칫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이곳을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의 상징으로 부활시킨 민영배 의원의 노력에 마을 주민들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여기 광산 구청 청장님 하실 때부터 여기 윤상원 열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애정도 가졌고 지금 그 노력하신 것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하시고 해서 내년 중에 아마 민주 커뮤니티가 건립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들 다 이렇게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함께 모아서 윤상원 열사의 그 깊은 뜻을 꼭 헤아리겠습니다. 5월의 역사 속에서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영배 의원. 그중 5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민영배 의원이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5.18 당시에 80년 5월에 거기 참여했던 군인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중에 22명이 전사자로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5.18이 혹시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사자로 돼 있습니까? 회장님.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민영배 의원. 진짜 구분하시죠? 정부가 국민들에게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고 다 정리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훈처와 국방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에요. 80년 5월로 치면 40년째 지금 있는 건데 왜 그걸 전쟁으로 규정을 하냐고요. 저것 때문에. 바꾸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바꾸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 민영배 의원. 그리고 2달 뒤 국방부는 40년 만에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했다.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5.18을 정립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 관련자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할지 그런 부분을 좀 풀어낸 거죠. 이날 오후 지역 사무실로 걸음을 옮긴 민영배 의원. 광산구을 운영위원회 개를 선언합니다. 지역 당원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먼저 대표 발의한 법안을 설명하는 민영배 의원. 도시가스 사업법. 요거는 도시가스가 굉장히 민생에 밀착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걸 그냥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게 해놨어. 지난번에 여기 우리 해양도시가스 이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자체가 이걸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법안 소개가 끝나자 민영배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이 쏟아진다. 통신소 부지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방음터널 예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지구는 택지 개발됐을 때 우한 쪽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 옆으로 해서 2.4m를 옆으로 증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자전거 도로를 운남에서 끊겨져 버려서 보상 관련자가 새롭게 되면 그 중에서도 민영배 의원이 더 세심하게 챙기는 현안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긴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수원초등학교 과밀학급 이거는 어떻게 이제 좀 됐대요?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하고 있고 지금도 컨테이너에 있어요. 애들 그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위는 넓어져서 교실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 기간 동안 컨테이너 교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학부모 회장이나 뭐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텐데 월요일 오전 이런 때 만들든지 해서 한번 만듭시다. 저희도 좀 거드려야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민영배 의원.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제안하며 회의를 마무리한다. 주요한 당직자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시고 늘 이렇게 함께 지역위원회에서 당직자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며칠 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시 만난 민영배 의원.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법안들을 성실히 발의하겠다는 초심을 지키려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만 약 160여 건. 법안을 발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안이 발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현장에 적용돼야 그래야 그 입법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만 많은 것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필수 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 등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노동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보좌진들과 함께하는 오전 회의가 시작됐다. 오늘 안건은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 주변에 있는 그 같은 또래들은 어때요, 되게?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고 이익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솔직히 손실이 더 많아요. 주식시장과 다른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민영배 의원은 디지털 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마감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민영배 의원. 제도화된 거래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래소가 수십 개 난립하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많이 가입해 있고 이게 법적 보호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히 제가 정무위 소속이니까 그래서 그런 룰을 만들어 놔야 그리고 거래소를 정비를 해둬야 법적 보호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다가온 주말, 개관을 앞둔 지역구의 한 체육센터를 찾았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민영배 의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강좌들을 이 공간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1개 학급이 컨테이너 교실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운동장 체육을 보다는 수완초 아이들을 위해서 이쪽 저희 다목적 강당을 이용할 수 있게 여닥을 체결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해 체육관과 공연장을 지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게 수안 문화체육센터인데요. 무려 한 7, 8년 걸렸습니다. 다목적 체육관하고 공연장을 넣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공간입니다. 제가 구청장 하던 시절에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완공이 됐길래 어떻게 됐나 하고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부지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민영배 의원. 두 번의 구청장을 역임하며 공약 이행률이 높은 최우수 기초단체장에 선정되는 등 성실하게 구정을 돌보며 쌓은 신뢰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84%가 넘는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나중에 너는 어떤 국회의원이야? 라고 물어보면 주권자인 시민들의 요구에 잘 호응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현장에 가까이 깊숙이 다가서 있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기후위기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들이 참석한 탄소중립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산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짓고 있는 거 어떻게 멈출 것이며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잘 폐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데 석탄 발전에 관한 한은 안 된다. 더 이상 금융 투자라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해외 투자는 일단 막았고 적어도 추후에는 석탄 발전에 투자가 석탄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은 없다. 그거는 뭐 명백하게 돼 있어요. 광주를 기후위기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팀과 협력해온 민영배 의원. 의원님께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그 실천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게 가지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촉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이 녹색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녹색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잘 좀 챙기면 좋겠다는 미션을 좀 받았죠. 지역의 한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긴 민영배 의원. 지역의 청소년 마을 활동가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러분들이 반장을 뽑잖아요. 그럼 그 반장은 내가 반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다 대신해서 네가 해 하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에요. 나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이웃 아저씨처럼 먼저 말을 건네는 민영배 의원. 이웃 같은 친구 같은 질문도 좋고 뭐 이런 거 해보자고 제안도 좋고 하시죠. 청소년 기획단에서 캠페인, 장바구니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비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식물성 비닐은 가격대가 있어서 상인들은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비닐봉지를 대체해 더 저렴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생분해성 비닐을 정부에서 지원 개발할 수 있나요? 비닐봉투를 아예 안 쓰면 최고죠. 불가피할 경우에는 생분해성 비닐을 아주 실질적으로 기능이 좋은, 성능이 좋은 이걸 만들어서 공급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뭘 지원할 것인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인근 상가들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청소년 활동가들의 고민이 담긴 질문에서부터 이와 시장에서부터 첨단 나가는 비닐 옆에 안전한 자전거 통학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자전거를 탄다는 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이에요.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전용 통행로 설치 문제까지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들이 논의됐다.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하고 청소년 마을 활동가들과 비닐봉투 줄이기 캠페인에 나선 민영배 의원. 안녕하세요. 두루와 청소년 기획단이라고 이 아이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아시죠? 예. 생분해 뭐 비닐봉지도 갖다 드리고 그런다면서요. 얼마나 우리 회장님이 주변에 쓰레기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다 치워주시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응원하며 청소년 마을 활동가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최선을 다해 홍보한다.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비하는 그런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와 멋지다, 자랑스럽다. 아이들의 미래를 행여라도 이 지구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다짐도 합니다. 오늘 우리 멋진 아이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보람있고 기뻤습니다. 환경 지킴이로 나선 미래 세대들의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 마을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되길 기대해본다. 국민의 삶 속에서 의정 활동의 바른 길을 찾는 민영배 의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땀 흘렸던 시간들. 이룬 것을 바라보기보다 해야 할 일에 더욱 매진하는 진정한 국민의 일꾼. 오늘도 그의 성실한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저는 정치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온갖 그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어떤 체계, 이게 정치였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럼 그 위에 산길, 저기는 언덕길은 아직 안 했어요? 쳤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시작하니까 아니지, 서울에서 이걸 여기 광주에 시작하니까 기획장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남기고